됐어요, 엄마. 좀만. 가운데 자르세요. 그치, 거기. 아유, 귀여워. 아유. 아, 우리 딸. 가장 행복한 순간에 불행은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2년 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제 딸 은별이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암세포가 강해질수록 나도 더 힘을 내고 강해지려고 노력해 보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오는 통증 때문입니다. 잠깐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저로서는 정말 감수하기 힘든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뭐 남들은 말로써 이겨내야 된다 그러죠. 하지만 뭐 어디 그게 이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니까. 으쌰. 아빠. 통증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시우와 은별이를 볼 때입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쁜지? 고상형이라는 이름 말고 아빠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해준 아이들은 제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웃지 말고. 아빠. 별것 아닌 장난에도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아이들과 있을 때면 기쁨과 슬픔이 함께 찾아옵니다. 아빠 아파? 응?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주야, 아빠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그것조차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이런 아빠의 모습만을 기억할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아빠. 아빠 힘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암과의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포기라는 게 절대 할 수 없는 이유가 나는 아버지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만으로도 포기를 못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다. 위암 선고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하늘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은별이를 주셨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아이를 지워야 하나 아니면은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한 생명을 살려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반짝반짝. 태어나자마자 병실 내 침대 옆 딱딱한 보호자 침대에서 젖을 먹고 자란 아이. 항상 아픈 아빠와 눈맞춤을 하는 딸. 은별이는 제게 참 가슴 아픈 딸입니다. 병원이 놀이터였고 병원이 그래서 은별이가 병원 다니느라고 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늦어요. 이제 안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활동이 없어갖고 그런 거에서도 지금
다른 애보다 키로수도 적게 나가고 많이 작은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근데 서로 또 아빠가 은별이 볼 때마다 미안해해서 눈물 흘리고. 모처럼 제 병실에서도 생기가 돕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은별이가 좋아할 풍선도 장식하고 떡이며 케이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은별이가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 은별이 첫 돌잔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몸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뭐든 해주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은별이의 돌잔치에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은별이와의 행복한 순간을 이대로 놓칠 수는 없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은별이가 예쁜 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예쁜 모습을 더 오래도록 보는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얘가 커서 항상 얘를 보면은 얘가 커가지고 결혼할 때 신부 입장할 때 얘 손을 잡고 내가 같이 입장을 해줄 수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다. 저도 오랜만에 환자복을 벗고 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건강해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이게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병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엄마 박영진님의 사랑스러운 딸 은별 양의 첫 돌 축하식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축하. 박수. 뭐 잡을까? 하나 골라봐.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엄마만 골라. 뭐 잡아? 자자자자. 우리 은별이가 커서 뭐가 될까요? 마이크는 앞으로 은별 양이 가수나 연예인이 될. 아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제 딸이 자라는 동안 힘들 때 안아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모든 축하객. 그래서 저는 아직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딸 은별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은별아, 내년 생일에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들려줄게. 너는 아빠의 진통제야. 그거 알지?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들이 그러는데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진짜 이 말하는 거조차도 힘들어하고 누구하고도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은별이만 오면은 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도 하고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같아요. 은별이의 돌잔치가 끝나고 아내와 둘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네.
서로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오늘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자기 놔두고 병실에 혼자 놔두고 커튼 닫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내가 너무 못된 것 같아서 애들 핑계로 그러는 건 아닌가 정말.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내가 얘기했듯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은 나는 더 아프다고. 우리한테는 시우와 은별이가 있잖아. 사랑해. 아내에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미안해서 제대로 다독거려 주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야 하는 건지,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랫동안 아내가 편안히 기댈 수 있는 가슴을 내어주고 싶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했던 병실을 정리합니다. 며칠 전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항암 치료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은별이의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없게 될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참아내야죠.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는 함께 있을 거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암과 힘든 싸움을 계속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쉽게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끝까지 아이들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20년쯤 후에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더 오래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은별아, 이게 20년 전 너의 100일 때 모습이란다. 비록 내가 은별이 앞에 없지만 정말 이 세상 누구와도 너하고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너를 그만큼 위했고, 너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왔단다. 네가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항상 마음속에 언제나 네 옆에 있을 것이고, 너의 행복만을 원하지 아버지로 인해서 네가 슬퍼하거나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이렇게 아프지만, 아파서 너 옆에 너의 옆자리에 없겠지만 사랑한다, 은별아. 내 딸 은별아. 사랑한다, 우리 은별아. 여보, 미안해.
시호야 미안하다. 은별아. 교도소 철장 너머로 봄을 바라봅니다. 저는 교도소 수용자입니다. 몇 겹의 두꺼운 철문을 열고서야 들어가는 곳. 바깥 세상과 격리되어 수용 생활을 한 지 2년째. 벌써 2번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보고 싶고 용서를 빌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27년 전에 헤어진 제 딸입니다. 진천 덕동구민학교 가니까 너 뭐 사줄까 그랬더니 오빠 호떡. 그래서 그 호떡집 가서 호떡을 이렇게 사주고 너 이거 다 못 먹으니까 내일 와서 또 먹고 가라. 아빠 알았어. 그것이 눈에 지금도 서운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정말 미안하다. 몰라뒀고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한테 지난날의 잘못을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자 하니까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딸을 쳐다보지 않았던 못난 아비,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했을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이제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저는 너무나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지금 딸을 위하는데, 딸을 본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내 얼굴이 팔리면 어때요? 내 얼굴이 팔리면 딸 보는데 뭐 얼굴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그 볼 수만 있다면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딸을 볼 수만 있다면, 이제라도 용서를 빌 수만 있다면 제 부끄러움이나 손가락질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와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그려본 얼굴. 막상 딸의 얼굴을 그리자니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내가 백발이 된 세월만큼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되었겠죠. 하지만 제 기억 속 딸 아이는 27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몇 달 때 헤어지셨죠? 한 10살. 못 그리겠어요, 나 이거 더 이상. 얼굴이 하얘서 백설공주라고 불렀던 딸.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백설공주 한다고 방 9개 있는 집을 내가 지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잘 살아본다고 하다가 그냥 그 집 팔아가지고서 벽돌공장에서 다 날라가고 그 월세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실패와 이혼을 하고 모든 걸 다 접고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어느 날 밤에 밭일을 끝내고 트럭을 몰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뭔가에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늦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앞으로 내가 사슬이 풀려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분들한테, 그 가족분들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마음을, 창피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돌이켜보면 다시 또 생각하기 싫은 마음을 4주간의 교육을 통해 뒤늦게라도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지난 삶 속의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마지막 과제는 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숙제를 내는데 참 진짜 당혹스럽더라고요. 딸한테 딸을 대해서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참 딸은 있지만서도 대화도 생각도 안 해보고 대화할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런 숙제를 해오라니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제라니까 해봤죠. 요거 한번 읽기만 해주십시오. 요거 좀 내가 말 주변이 없지만 딸한테 이게 이걸 볼 수 있도록 뭐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 다음에 딸이 받아줘도 좋고 안 받아줘도 좋지만 너무 늦었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용서를 빌며 총명하고 명랑한 웃음에 또릿또릿한 눈동자를 가진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잠시도 잊어본 적은 없다. 사랑하는 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어린 시절의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 더욱 떠오르는구나. 지금은 어른이 되어 많이 변하여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며 사랑하는 딸을 초등학교 때 보고 못 본 것이 약 27년이 되어 너무도 그립고 만나보고 싶구나.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며 사랑하는 딸에게 마음의 상처와 멍해를 안겨주고 면목마저 없어 뭐라 용서를 바랄 수 있을까. 이 부도덕한 아버지를 두고 얼마나 원망을 하고 미워하였겠니.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사과하고 미안하게 되었음을 용서를 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랑하는 딸에게 기회가 허락되었습니다. 딸을 보고 싶어하는 제 간절한 마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교도관 동행하에 하루 동안의 특별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딸을 만나 그동안의 용서를 빌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딸을 만나야 할지, 형님에게서 어렵게 받은 전화번호 하나, 몇 년 전 아들에게서 딸이 서울 근교에 살고 있다는 그 기억만을 갖고 딸을 만나러 갑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마음의 벽을 어떻게 두드려야 할지, 그 첫 발을 어떻게 떼야 할지 두렵고 떨립니다. 막상 길을 나서니 딸을 만날 수 있을까, 나를 용서해 줄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분이 좀 어떠신데요? 글쎄 뭐 기분도 기분이지만은
딸을 만나시려는지 뭐 대화라도 전화 통화 대화라도 되려는지 뭐 우선 걱정부터 앞서고 예, 여러 가지 그렇네요 지금. 내 손으로 딸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텔레비 같은 거 봤을 때 진짜 이렇게 용서를 빌고 막 저기 했을 때 그 사랑의 표시로 하트로 촛불이라도 27 이렇게 켜놓고 내가 켜가면서 딸 앞에 그런 걸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해주고 싶고 또 용서를 비는 마음에 발이라도 씻어주고 싶고 그래요. 딸이 사는 걸로 추정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딸을 만나기 전 제가 마트에 들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 앞에서 촛불을 켜고 사죄의 의미로 발을 씻어주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이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자그마한 성이고 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뿐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밤새 뒤척였는데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전화는 모르고 아들 전화는 모르고 그냥 지금 안 받는 거예요. 아이들의 큰아버지인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이 나 용진이. 형이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 형님이 딸아이를 설득할 수 있을까? 점점 초조해집니다. 나 인천에 큰아빠요 그러니까는 인사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화가 가면은 전화 받아봐라 한번. 이제 정말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7년 만에 내 목소리를 알아듣기나 하려는지. 맞아? 아니? 너무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이름이다. 나 아빠야. 난 네 아빠다. 용진이, 김용진이. 이름은 기억하겠어? 야. 그래. 나도 너한테 너무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이름이 돼가지고 그 전화를 안 받. 글쎄 그냥 너 아는 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여튼간에 네 목소리가 틀려지 지. 아이고 고맙다 야. 그래도 너 제일 가깝다고 한데서 내가 지금 하남에 와서 지금 전화를 하는데 그저 전화를 받아주는 것만도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미안했습니다. 몇 남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는 볼 수 있겠니? 여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 애기 때문에 나가기 힘드니까 갑자기 전화를 주고 좀 당황스럽거든요. 당황스럽다고? 하여튼 내가 그럼 좀 이따가 기회가 받았을 때 전화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할게. 그래도 되겠니? 전화는 되겠니? 그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7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불쑥 나타난
염치 없는 나비라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애한테 못한 게 너무 나쁜 아버지고 또한 걸낯이 없죠. 애한테 어떻게 또 나중에라도 용서를 제대로나 받으려는지. 기호가 끝나갑니다. 비록 얼굴은 보진 못했지만 내가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 마음을 열어줄 거라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용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생활이 반복되지만 제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오류투성이었던 제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봅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고 멍들었을 아이들 모습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목소리만 들었지만서도 그냥 그저 이렇게 잘 자라고 훌륭하게 컸구나. 말 한마디 하다 아주 닿는 얘기를 하고 나한테는 아주 말 한마디가 너무도 좋았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니까. 딸에게 아직은 붙일 수 없는 편지를 씁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보통의 아버지처럼 먼 곳에서 자식들을 염려하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딸을 만나 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너를 보고 싶어 특별 외출을 했다가 얼굴은 못 봤지만 목소리를 듣고 너무도 감격스럽고 저녁에 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랬는데 이것은 나의 욕심이었지만 그래도 너에게 또 피해를 준 것 같고 마음에 상처만 준 것 같구나. 사랑하는 딸아, 아무쪼록 아이 몸 건강하게 잘 길러다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그날이 되는 날, 만나는 날 건강한 몸으로 만나서 한번 안아보자. 뭐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여기서 더 이상 미안하다 딸아. 아버지가 계신 고향 안동으로 향합니다. 제 나이 시인이 되어서야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너무 아버지 가슴에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아버지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버지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저 기찻길처럼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꼭 아버지에게 제 진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엄마! 고향집에는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뭐 인사하지 말고 좀 이쁜 거 입고 있어. 아버지는? 감에 왜? 아버지를 찾으러 밭으로 갑니다.
칠순이 넘어 자신의 농사만도 힘에 벅찬데 남의 밭일까지 하시니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절로 눈이 찌푸려집니다. 무거운 농기계를 분리하고 경운기에 싣는 것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해야만 합니다. 왜 하고 사는 거 모르다 진짜. 딸이 다칠세라 결국 혼자서 옮기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평생을 미련스러울 만큼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그게 고단한 울아버지 인생이었습니다. 이 막 여름에 30도 이상 막 40도 다 돼도 땡낮에 12시 돼가 그 뜨거운 날에도 고추 따신다 그러고 뭐 1시 2시 돼도 아주 식사 안 하시고 밤 10시 돼도 식사 안 하시고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모님을 보면 좀 쉬가면서 하세요.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셔가면서 이렇게 살살 이래 말씀을 드려야 그게 맞는 그건데 막 더 화를 내요. 힘든 일을 하시면 식사라도 제때 챙겨 드시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일을 하시다 끼니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아버지는 요즘 밥상 앞에 앉는 것도 힘에 겨워 하십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선 의자가 필요합니다. 다리를 뻗어야만 앉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연세 75, 사남매를 매달고도 거뜬히 달리시던 우리 다리가 언제 이렇게 되셨을까요? 다리가 오글오글해지고 이리 펴면 펴고 그냥 밥 먹을 때도 이리 펴고 그래 안 돼.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밥만 먹습니다. 고추를 막만큼 포대기에 따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못 드시더라고요. 못 드시니까 포대를 이렇게 미시고는 이렇게 기어가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죽 속상했으면 제가 밭에 농약 뿌린다 그랬겠어요. 아버지 1년 농사를 지놓으신데 제가 약을 뿌린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진짜 막 집에 가갖고 누워 있는데 뭐 아버지 그 모습이 안 근데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 보고 자식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걸 진짜 아버지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운하신 건지 화가 나신 건지 아버지 속마음을 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또 밭에 나가십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시면서 밭일 하시는 걸 보면 짠한 마음이 들다가도 새심줄 같은 아버지 고집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버지는 농사 그만 지라고 있겠네. 무릎이 아파가 일하지도 못하면 봐라 일하지도 못하시면서 왜 또 하시니까. 얼마나 아이고 참네. 가요 그만해요. 허리도 못 아프고 이봐라 일하지도 못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있겠네. 농사 지죠 저요. 또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날만큼은 뭐 아들도 막 야단치는데 아버지 뭐 누구 돈 달라고 그러니까 오고 하니까 말이겠지 뭐 만날 돈 달라고 하면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주나 내가 벌어야 되지. 저도 뭐 아들 학교 시켰고 뭐 그 또 줘도 또 받아도 미안코. 이런 속마음도 모르고 저는 못된 말들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일을 하시다가 독사한테 물리신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연락을 받고 가서 아버지 어째요? 이래야 아버지를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싸다 죽어버리라고 막
맨날 농사 짓지 말라고 했겠네. 그렇게 짓고, 응? 제가 막 아버지한테 막 이런 식으로 퍼붓어요. 사실 내가 그 본심이 아니었다. 내가 못됐고 막 너무 아버지가 안 됐고 딱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랬다. 친정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여행을 갑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가슴에 상처를 들인 말들도 모두 용서받고 싶습니다. 100살 더 사실라니까. 아버지 좋아하시는 대게를 사러 함께 시장에 들렀습니다. 돈이 아까워 비싼 대게는커녕 여행도 한삭고 마다하시던 울아버지십니다. 사실 저는 매일이라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는 생계는 안 오세요. 정말 오늘은 진짜 막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아버지인데 진짜 아버지 자주 나오세요. 맨날 와서 아버지도 좀 사주고 딸도 좀 사주고 저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돈 많아요. 돈 많이 갖고 오셨나? 맞은 것 같지 지는 석양을 보고 있자니 울아버지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와 마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와, 아버지 그 잘 익었죠? 묵은직스럽다. 이걸 어떻게 녹할까? 소주도 아버지 갖고 왔지. 아버지를 위해 밤새 준비한 음식들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를 안 해봤어요. 되게 식당 가는 것보다 낫다.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실지 몰랐어요.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맛있게 드시고 하시니까 제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절한다. 아버지도 나도 둘이 마주 앉아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얼굴만 쳐다봐도 웃음이 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자식들한테 뭐 그냥 엄하신 분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편안한 아버지라는 걸 새삼 느꼈고 새삼 아버지의 정이 막 진짜 새록새록 묻어나는 것 같아요. 여행을 오기 전 혼자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성한 곳 없는 아버지의 몸과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울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막 못되게 그러던 거 아버지 마음속에 여가 계시니까. 그런 게 한 벌써 다 잊어졌다.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뭐. 진짜 내가 아버지 미워서 그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하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이 마음은 내가 알고 있다. 나도 마음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내 속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못하기지 뭐 있나.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뭐 막상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띵 한 게 뭐 한 대 맞은 듯한 막 가슴이 막 지금 속이 막 아려와요 지금. 아 아버지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계셨구나. 나는 뭐죠? 아이고 왜 이래 늙었니겨? 아버지 맨날 나가면 맨날 다 좋다고 하시는데 왜 늙는데? 늙을 때 대신했지 뭐. 아버지가 더는 늙지 말고 이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팔베개를 하고 누워봅니다. 아버지 품이 진짜 좋고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아버지 곁에 이렇게 누워봐. 아버지 언제 내 안아줘 보고 밤낮 아기 때 안아주고 처음이지. 그거는 오고야 뭐 둘이 와가지고 밤 하나 안 주고.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아드릴게요. 철없는 딸이 신이 되어서야
당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아버지 너무 고맙고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한테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고, 아버지 때 언제 그랬지? 나는 아버지 너무 좋다고. 나도 아버지 너무 사랑해. 아버지가 딸인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제가 왜 이 싼 소주를 사왔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소주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때 당시엔 아버지가 조금 싫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도 좋았고 어느 정도 재력도 되시고 해서 인생을 더 풍부하게 아름답게 살면 되는데 그런 술로만 찌들어가는 그 인생이 저는 참 안타까웠었는데 제 환자들을 보면서요.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사가 된 김여환 씨.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그걸 치료를 못했었고 지금 아버지가 계셨으면 그 병 다 치료하셔가지고 정말 그 아버지가 우리 깊숙하게 말씀은 없었지만 깊숙하게 그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다 되돌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고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에 그림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그림자가 참 고마워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에요. 네. 그냥 제 속에서 아버지를 이해 못했던 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살아계시서는 제가 못해드렸지만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다시 산소로 찾아오고 저도 그렇겠죠. 제 딸이 아무리 제가 잘해줘도 제 딸은 저한테 불만이 있을 거고 또 내가 떠난 다음에 얘는 또 나를 이해할 거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